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30대 초반 2살 차이 부부입니다. 연애 2년 반, 결혼한 지는 3년 차예요. 남편 회사 일과 제 개인 사업 때문에 아이는 결혼 3, 4년 후에 갖기로 해서 이제 서서히 준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남편 쪽은 시어머니, 누나, 남동생 이렇게 됩니다. 남편의 누나는 결혼 후에 지방에 살고 계시고 남동생은 일 때문에 지방에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고요.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언니 둘 모두 결혼해서 서울에 있어요. 시댁과 친정 모두 2, 30분 내에 가까이 살아 왕래가 잦은 편입니다. 남편이나 저나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그냥 지나가다 시간 나면 가서 밥 먹고 오자 하는 편이고 양가 방문에 대해 어렵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잘 다니는 편이에요. 가끔은 저희 부부끼리 시간도 갖고 남편이나 저나 평일에 쉬는 게 더 편한 일이라 휴일 맞춰서 여행도 한 번씩 다녀옵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은 쉬는 날마다 여기저기 다니는 게 버거운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결혼 후 1년쯤 지날 때부터 시어머니가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 살갑지도 차갑지도 않은 성격이시고 저하고의 관계도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습니다. 크게 시집살이 같다는 느낌도 없고 엄청 살가운 느낌도 없는 정도. 저는 오히려 그런 게 편하고 좋았어요. 너무 거리감 있는 것도 싫고 너무 가까운 것도 싫을 것 같아서요. 찾아뵙는 것도 저희가 적당히 알아서 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 없이 가면 늘 반겨주는 편이셨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저희가 가도 저하고는 별말 안 하시고 항상 남편만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하세요. 제가 같이 얘기하려고 끼어들면 제가 모르는 가족들 얘기나 남편 어릴 때 얘기하시거나 저보고 과일 같은 거 가져오라고 시키시고요. 한 번씩 느낌이 쎄한데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랄까. 암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싶은 생각도 해보고 성격상 그런 거 못 참는 스타일이라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셨는지. 근데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나 보다 생각하고 그 뒤로는 어머니하고 좀 더 친근감 있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더 이상하다 싶은 건 차로 이동할 일이 생기면 꼭 조수석에 타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원래 안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멀미가 있는 분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레 뒤에 타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조수석에 앉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갑자기 멀미가 생기셨나 이러고 먼 거리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뒤로도 차 탈 일만 생기면 꼭 조수석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뒷문을 열면서 어머니 여기로 타세요 하니까 조수석 문을 확 열더니 난 여기 앉을란다 하고는 문을 쾅 닫으시더라고요. 저희 신랑 심각한 기일치라 장거리 운전이나 낯선 곳 갈 때는 제가 운전을 더 많이 하는데 제가 운전할 때는 당연하게 또 뒤로 가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어머니 모시고 가까운 곳에 밥 먹으러 가거나 뭐 사러 들리는 정도로 근거리라 그냥 별말 없이 지나갔어요. 작년 말쯤에 한번 신랑한테 지나가는 말로 어머님이랑 차 탈 때 내가 뒤에 있는 게 뭔가 좀 이상하고 웃긴 것 같아 했더니 남편은 뭘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냐 하고 말하더라고요. 계속 따지고 드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 그냥 넘겼는데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손목 인대가 늘어났어요. 방 깁스처럼 붕대 감았고 조금만 힘들어가면 아파서 조심하는 중이에요. 손 때문에 일도 못하고 나가서 가끔 상황만 보고 직원들한테 지시할 거 하고 그냥 들어옵니다. 거의 쉬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내는데 남편이 이번 주는 주말에 쉰다고 어제부터 쉬게 됐어요. 둘 다 평일에 쉬는 게 어딜 가도 사람 없다고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어제는 오랜만에 주말에 쉬려니까 사람 많고 복잡해도 휴일 기분 느끼면서 나갔다 오자 했어요. 어디 갈까 하다가 전에 드라이브 겸 경기도에 밥 먹으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게 먹고 싶어서 가자고 했어요. 근데 신랑이 어머님도 같이 갈까 하는데 차로 좀 오래 이동하는 거리라 조수석에 앉으시는 게 생각나서 글쎄 했는데 좀 섭섭해하는 눈치길래 같이 가자고 했어요. 어차피 가는 길에 어머니 태워서 가면 뒷자리에 앉으시겠지 싶어 어머니께 연락드리고 나갈 준비했어요. 세수도 안 하고 얘기하다가 결정된 거라 씻고 아침 먹은 거 정리하고 화장하는데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가는 길에 들리면 되는데 뭐하러 오셨냐고 하니까 그냥 운동 삼아 나오셨대요.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내려가서 차 타는데 또 조수석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전 손 때문에 운전 못하는데 지금 가는 곳이 좀 멀고 이 사람 한 번밖에 안 가본 곳이라 제가 옆에서 알려줘야 돼요 하면서 뒤에 타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뭔 상관이냐 하시며 조수석에 앉으시더라고요. 남편도 이번에는 좀 당한 것 같았는데 뭐라 말은 못하고 내가 잘 해볼게 하고는 그냥 타더라고요. 전 갑자기 시어머니구나, 아들은 내꺼 하는 그냥 시어머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 지낸다는 건 나 혼자 착각이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짜증은 좀 나는데 오히려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뒷자리 타서 남편 운전하는 거 일체 신경 안 쓰고 핸드폰만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익숙한 길 벗어나자마자 버벅거리더라고요. 외곽으로 빠지는 차선 타야 하는데 그것도 못 봐서 멀리 돌아가는 길로 빠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로 가는 거 맞나? 어느 차선 타는 거야? 하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전 짜증나서 보지도 않고 내비 있잖아. 알아서 잘 따라가. 하고는 계속 핸드폰만 했어요. 근데 또 길 잘못 들어서 이상한 곳으로 빠졌더라고요. 10분이면 벗어날 곳을 30분 넘게 헤매고 먼 길로 돌아가고 계속 같은 동네에 머무르고 있으니 짜증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길 좀 확인해봐 하고 성질을 버럭내니까 앞에 있던 어머니도 한마디 거드시더라고요. 애 길 못 찾는 거 알면서 너는 놀고만 있냐? 이러시는데 제가 빵 터져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옆에서 알려줘야 하니까 뒷자리에 앉으시라고. 근데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신경 안 쓰는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차 타실 때마다 조수석에 앉으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거기 앉는 거 이상해요. 누가 어디 앉든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면서 제가 그동안 별말 안 했지만 어느 시어머니가 아들 운전하는 차에 며느리 뒤에 앉히고 본인이 아들 옆에 앉나요? 더군다나 길 못 찾는 사람이 운전하는데 기어코 우겨서 거기 앉으셔놓고 저보고 뒤에서 뭘 어떻게 설명하라는 건데요? 그리고 당신도 알아서 잘한다며 본인이 자신 없으면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뒤로 가시게 해야지. 눈치 보느라 말도 못하고 그냥 타더니 나보고 뭐 어쩌라고? 어머니는 눈치 보고 말도 못하더니 나는 만만해? 뒷자리에서 앞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안내하기 짜증나니까 알아서 가든가 자신 없으면 그냥 돌아가. 하고는 뒤에 기대 앉아서 창밖만 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이고 애도 아니고 앞자리 못 앉게 했다고 쌩 난리를 치네. 아이고 참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화나서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가 이유 없이 저한테 차갑게 구는 거 느끼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내가 다 신경 써야지 하면서 참고 넘겼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머니는 그냥 아들만 좋아하는 남편의 어머니일 뿐인 것 같네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들만 실컷 보시면서 사세요. 말 한마디 대꾸도 해주기 싫은 며느리는 어머니 안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때도 여행을 갈 때도 그렇게 아들 옆에 꼭 앉으셔서 오붓하게 다니시고요. 저는 저 싫다 하는 사람 억지로 잘 지내고 싶지 않아요. 더군다나 제가 노력했는데도 싫다 하면 저라고 뭐 도리 있나요? 이랬더니 어머님은 아이고 하면서 한숨만 쉬고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분위기에서 뭘 먹으러 가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어머님만 모시고 다녀오라고 하고 전 내렸어요. 그리고 그냥 언니네 가서 언니네 식구랑 밥 먹고 저녁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한테 꼭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하냐? 어머님이 뭘 그렇게 당신한테 차갑게 굴었다고 그러냐? 그런 당신은 얼마나 살가운 며느리였냐? 이러면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당신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마라. 당장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하는 것만 비교해봐도 이상하다는 거 알 수 있다. 우리 엄마가 언제 당신 앞에 두고 당신 모르는 다른 얘기나 당신 신경 안 쓰고 나만 쳐다본 적 있냐? 아버지랑 당신이 얘기하고 있어도 뭐 필요한 거 없나 살피고 챙겨준다. 근데 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당신하고만 얘기한다. 심지어 내 사업 잘 되는지도 나 옆에 앉혀놓고 당신한테 물어본다. 못되게 굴고 괴롭히지 않으면 다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차라리 싫으면 싫다 대놓고 말하면 되지.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 나이 불문하고 제일 치사스러운 행동이야. 나는 당신 부모도 내 부모고 내 부모도 당신 부모라 생각하면서 어느 집에 가든 똑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진짜 내 부모가 될 수 없는 물리적 거리감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도 자식 낳고 살면 그 아이한테는 양쪽 집 다 내 조부모인데 서로 좋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지내왔다.
시댁에 한번 들리는 것도 일부러 작정하고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집 다니듯이 그냥 들리러 간다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려고 노력했다. 근데 우리 집에선 사위 왔다고 당신 맞춰주기 바쁜데 어머님은 며느리 왔다고 나 모른 체 하기 바쁘더라. 당신 그거 알면서도 모른 체 했고 그 결과가 이거니까 조용히 해야 하고 만약 진짜 몰랐다면 당신이 내 남편이랍시고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자격조차 없는 거니까 입 다물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절 노려보다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밤새 냉랭하게 보내고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아침도 안 먹더니 나가서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성격 못된 거 저도 알아요. 욱하는 것도 있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나이 먹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필요할 때 할 말만 하는 좋은 점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한번 이건 아니다 싶은 상황에서는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을 만남으로써 새로 생긴 가족 관계지만 앞으로 평생 보고 살아야 하니 우리 가족만큼 편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길 바라며 지낸다고 생각해왔는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말도 안 하시고 은근히 신경 쓰이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도 참았던 게 터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처음이라 남편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를 잘 아니까 무작정 저한테 사과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디냐고 톡 보내니 좀 이따 들어갈 거야 한마디만 보내고 마네요. 남편 오면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딸 혼전 임신으로 사이한테 이러쿵저러쿵 하는 연예인 부모를 보니 지난 일이 생각나 적습니다. 저는 평범한 남자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 30대 여자입니다. 남편 집은 1남 1녀로 손 아래 신우 하나 있고 시부모도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 평범이라 하면 막장까지는 아니지만 은근히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는 그저 그런 시부모님이라는 말입니다. 결혼 후 첫 명절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점심 먹고 일어나려니까 시부모가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매년 이럴 거냐 우리 땡땡이 시집가면 지금쯤 와야 되는데 매년 얼굴 안 보고 살 거냐 생각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소리를 시전하길래 씹도 안 간 신우 못 볼 걱정에 내가 내 부모 보러 못 가냐고 버럭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쫓아나오며 버릇없다 소리하다가 남편이 엄마 아빠가 헛소리 해놓고 누구 보고 버릇타령이냐고 창피하다고 또 버럭했더니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이후로는 좀 조심합니다. 그날 버럭 사건으로 시부모는 그저 그렇게 대면대면하며 지냈는데 한참이나 어린 신우가 지 부모 당했다고 도끼눈 뜨고 싸가지 없게 굴어대서 아예 안 보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몇 년 지나 저희가 애 생기고 하면서 언니 그땐 내가 철이 없었어요 하는 편지랑 아기 선물 보내오고 꽃바구니 보내길래 돌잔치 기점으로 다시 왕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 풍파를 거치고는 시댁은 1년에 서너 번 무심하게 보는 정도이고 평범하게 맞벌이하며 애 키우는 인생 살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우가 혼전 임신을 한 겁니다. 시댁은 발칵 뒤집어진 거죠. 신우는 어릴 때부터 유달리 공부를 잘해서 집안에 관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시부모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인정하는 대학 다닌 거 사실이고 졸업이냐 대학원이냐 고민 중에 장차 교수로 키우겠다며 대학원으로 진학시켰습니다. 남편 키울 때보다 훨씬 더 공들여 집안 쌈짓돈 다 털어서 공부시키는 모습에 남편이 좀 씁쓸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신우가 석사도 끝내기 전에 덜컥 임신해서 시부모가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놈이냐 남의 집 금지옥엽 귀한 딸 임신시킨 놈 가만 안 둔다고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제 남편한테도 불똥이 튀어서 오빠라는 게 바로 가서 멱살 잡고 해야지 뭘 보고만 있냐고 괜히 저희 집 와서도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남편은 이게 그럴 일이냐고 엄연한 성인 남녀일이고 둘이 좋아서 연애해서 생긴 아이일 텐데 뭘 죽이고 살리고 하냐고 부모를 진정시켰습니다. 신우한테 의사를 물었더니 상대는 회사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아기 생긴 것도 기뻐해줬다고 결혼하겠다 했습니다. 신우는 진심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는 특히 시아버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상대 남자는 우리와 하나 다를 거 없는 평범한 집 사람인 듯 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름은 들어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몇천만 원 저축해 놓은 것 있어서 부모님 도움 몇 번 받으면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기 키우려면 너무 작은 집은 안 될 것 같다고 대출 1억 정도 더 내서 아파트 전세 알아보고 있다는데 이 지역 전세 시세로는 25평 구형 아파트쯤은 들어갈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벌써 나눈 거 보니 임신 소식 알리자마자 남자 쪽은 책임지고 가정 꾸릴 생각으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부모는 모든 게 다 불만입니다. 여자 혼전 임신시킨 놈이 제정신인 놈이겠냐. 정차 대학 교수들 애라서 사위는 의사, 변호사, 하다못해 고위 공무원으로 생각했는데 대기업도 명함 못 내밀 판에 그딴 작은 회사가 뭐냐. 겨우 집 한 칸 못 구해서 대출까지 얻어 구하는 게 겨우 전세냐 등등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상대 남자 욕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돈 한 푼 모아놓은 거 없는 학생 입장에서 집안도 똑같이 평범한 서민 집안이고 큰소리칠 입장은 안 되겠는데 자꾸 큰소리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인사드린다고 집에 온다기에 저희 부부도 참석했는데 솔직히 내 아들이면 나는 저 집에 장가 안 보낸다 싶을 정도로 푸대접을 했습니다. 밥상도 안 차리고 차만 한 잔 주고 과일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나름 소고기며 과일이며 양손 무겁게 왔던데. 큰절 올리자마자 무릎 꿇으라고 호통을 치더니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지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그래, 딸 가진 부모 심정 저럴 수 있지 싶다가도 식은땀 흘리며 한참을 욕듣고 있는 남자를 보니 저 남자도 자기 집에선 귀한 아들일 텐데 싶어 안쓰러웠습니다. 남자가 그래도 인상 좋고 불쾌한 티 하나도 안 내고 끝까지 죄송하다 하고 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시아버지는 더 기고만장해서 목청껏 혹통을 쳤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아버지 그만 좀 하라 했더니 또 오빠라는 놈이 누구 편이냐고 불똥 튀고 욕하고 집안 분위기가 쑥대밭이 돼서 그 남자 얼른 보내고 저희도 집에 갔습니다. 신우는 그날 너무 울어서 집에 가기 싫다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하루 재우면서 남편이랑 신우 얘기하는데 신우는 그 집 인사 갔을 때 임신인 거 알고 얼마나 놀랐냐고 시어머니 되실 분이 현관에서부터 꼭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니 시아버지는 꽃다발을 주고 넉넉한 집은 아니지만 사랑 많은 집 같아서 본인은 좋은데 엄마 아빠가 저렇게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가씨 그래도 나한테 없는 시부모님 복 있으면 됐어요. 나는 결혼하고 임신했는데 어머님 아버님한테 휴직하면 돈 못 벌어 어쩌냐는 소리부터 들었어요. 했더니 신우가 다시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철이 없어서 언니 마음 몰랐다고. 여튼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 잡았는데 상견례에서 결국 파토가 났습니다. 남자 쪽 부모님과 누나의 남편 이렇게 상대쪽 5명은 일찌감치 와서 기다리고 있고 저희 부부도 먼저 도착해서 함께 기다리는데 일부러 그랬는지 시부모는 신우 데리고 20분 늦게 들어왔습니다. 남자 쪽 식구들은 예의 차리며 일어나 반갑게 맞는데 저희 시부모는 대충 인사받고 불만 가득한 얼굴이고 신우는 오기 전에 신랑이 했는지 지친 얼굴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서로 인사 나누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얼굴 시뻘겋게 성질난 얼굴로 우리 귀한 딸 이렇게 임신시켜서 창창하던 앞길이 막혔다. 섭섭하고 또 섭섭하다. 억울해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집도 한 칸 마련 못 해놓고 장차 교수 며느리 데려간다 등 저희한테 계속 반복하던 레퍼토리를 시전했습니다. 듣는 제가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는 싸한 분위기였습니다. 상대쪽 부모님은 당황하셨는지 입 꾹 다물고 듣고만 있고 남자는 고개 푹 숙이고 신우는 결국 울고 제 남편은 아빠 그만하라며 말려보지만 시끄러 이놈아 하며 쌍욕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누나 되시는 분께서 엄마 아빠 이 결혼 시켜야겠어? 라고 그 분위기를 깬 겁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발끈하니 내 동생이 죄 지었어요? 둘이 좋아 사고치고 두 가족들이 수습하러 나왔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행패해요? 라는 식의 말로 야무지게 따졌습니다. 속으론 나와 같은 과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 여자 임신이나 시키고 다니는 집구석이니 저런 신호가 버티고 있네. 시집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결혼 못 시켜라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대 남자의 누나 구도로 큰소리가 오가다가 시아버지가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어른한테 큰소리냐고 이 결혼 못 시킨다고 얘기하고 신우를 끌고 나갔습니다. 입덧 때문에 기운 없는 신우는 울면서 끌려나가고 시어머니도 따라 나가고 저랑 남편이 남아서 허리를 숙여가며 사죄드렸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갑자기 당한 일에 기가 막힌지 제대로 말도 못하셨고 남자 누나는 우리가 사과하니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자는 입 꾹 다물고 저희한테 꾸벅 인사하더니 부모님 모시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결혼은 파토났습니다. 남자 부모님 측에서도 결혼 반대 입장 보였고 남자는 아이는 책임지겠으나 결혼은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자 측도 이해되고 또 한편으론 애도 있는데 너무한다 싶고 양쪽 다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우는 처음엔 아이나 양육비 받아 기를 생각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기가 먼저 떠나게 됐습니다. 시부모는 차라리 잘 됐다는데 저는 시부모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많은 시간이 지났고 신우도 이제 마음 추스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근황을 쓰면 혹시나 주위에서 알아볼까봐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냥 마무리하고 싶은 말은 남자든 여자든 서로 원해서 사랑한 거고 둘이 제대로 못한 책임은 같이 지는 거고 둘이서 가정 꾸리겠다 결심했다면 부모는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하지 말고 지지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가. 몇 년이 지났지만 신우는 아직 석사 패스 전입니다. 시부모 설명에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한 건 지극히 평범한 서민 집안에 아직 박사도 아닌 석사 과정 중에 불과한데 벌써 명문대 교수 부모 된 것처럼 의사, 변호사, 검사 사익감 얻을 거라고 큰소리치고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의 집 아들 깎아내리는 모습 보며 흔하디 흔한 뱁새들이 왜 저리 스스로를 모를까 싶은 생각에서였어요. 신우도 공부 잘한다고 오냐오냐 키워서 시부모란 명절 마찰 이후 저희 친정 가정교육, 저희 학벌을 운운할 만큼 싸가지가 없어서 제가 몇 년 영 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성격도 유해지고 조카는 이뻐해주고 잘하기에 제가 풀고 다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애 뱃속에 품은 엄마로서 임신한 신우가 별 탈 없이 시집가서 애 낳고 살았으면 싶던데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나중이라도 교수가 된다면 시부모의 승이라는 댓글도 있던데 제 생각은 달라요. 저는 신우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만나고 확실히 성격도 많이 부드럽게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까칠이를 순둥이로 바꿔간 거 보니 참 괜찮은 인품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남자는 그 뒤로 결혼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신우는 몇 번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아직 결혼이 급한 나이는 아닌데 여자 나이 많아지면 교수 되어도 선보기 힘들다고 일찌감치 사익감 정해놓겠다고 시부모가 주선했는데 다 잘 안됐습니다. 선자리 나온 남자 집안에 교수될 애라고 거짓말 쳤다가 대화해보면 석사 밟다가 신혼 중에 불과하고 집에 가진 것도 없다는 게 드러나면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도 상대 남자 대학 간판이 모자라서 자격지심이니 돈만 밝히는 집안이니 어쩌니 욕만 하고 자기들 문제점은 모르는 시부모라 앞으로 수없이 저러겠거니 하고 저랑 남편은 그러려니 우리끼리 살고 있습니다. 신우도 그런 부모 뜻대로 살고 있는 중이고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겠지만 시부모가 그때 그 난리치며 딸 결혼 막은 게 잘한 건 아니다 싶어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주말에 얘랑 집에 놀러 갔어요. 상견례 했고 올 11월에 결혼 날짜 잡았고요. 편의상 남친이라 쓸게요. 전 솔직히 날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비리기도 하고 특히 그 흐물거리는 식감을 못 씹겠어요. 성게알, 생굴, 멍게, 해삼, 개불 이런 거 잘 못 먹고 간장게장도 밥도둑이라는데 아무리 잘한다는 집 가도 뭔가 물컹하고 비려서 못 먹어요. 남친은 저의 이런 식성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제껏 4년 만나면서 그런 메뉴가 나와도 먹어보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저랑 같이 있어도 본인은 좋아하니 알아서 시켜서 혼자 잘 먹고 거기에 섭섭해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주말에 남친 집에서 초대해 주셔서 갔더니 성게알 비빔밥, 수육, 굴무침, 생굴, 간장게장, 얌념게장, 알탕, 부침개 이렇게 차려져 있었어요. 당황해서 얼굴이 굳었지만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고 남친은 자기 엄마 음식 솜씨 좋다는 칭찬만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맨밥 없나요? 제가 성게알을 못 먹어서요 하니 어머 이 맛있는 걸 왜 못 먹니? 라고 약간 타박하듯 말씀하셨고 한번 먹어나 보고 말하라고 본인이 안 비리게 아주 잘한다고 하시면서 수저 들고 있는 제 손 잡고 막 비벼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친 눈치 보는데 남친은 옆에서 쭝쭝대면서 게장 먹고 있고 저 먹는 거 맞은편에서 빤히 쳐다보셔서 어쩔 수 없이 비벼서 한 입 먹었는데 비린내가
얼른 알탕 국물 떠먹었는데도 아직도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생굴에 초장 듬뿍 찍어서 주시려는 거 다급하게 저 생굴 못 먹어요 하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죽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 이해 못해서 잠깐 멈칫하니까 한번 먹어나 보고 얘기하라고 서운하다고 너 먹이려고 새벽같이 장 봐서 차린 건데 이러니까 옆에서 남친이 식탁 아래에서 다리를 툭 치는 거예요. 얼른 받아먹고는 그냥 씹지도 않고 삼켰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수육뿐이라 수육 집었더니 굴 무침한 거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 얹어주시고 전도 부추전인 줄 알았더니 파래전, 게장도 못 먹는다 했더니 넌 왜 이리 못 먹는 게 많니? 하면서 약간 짜증내시는 거예요. 그나마 양념게장 다리만 하나 뜯어서 양념 맛으로 겨우 넘겼어요. 밥도 성게알 있는 부분은 최대한 덜어내고 먹긴 했었어요. 과일 먹자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친이 또 눈치를 주는 거예요. 가서 치우는 거 도우라는 식으로요. 입은 계속 비리고 속은 메스꺼리고 짜증까지 나서 죄송하다고 몸이 안 좋아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일어나니 붙잡으면서 왜 삐졌냐고 묻길래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밀치고 나왔어요. 제가 자기 엄마 성의 무시했다고 지금 엄마 우시고 난리 났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 카톡으로 난리 났어요.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힘들고 카톡 폭탄 온 거 보니 짜증이 치밀고 자꾸 눈물만 나고 집에 오자마자 양치하는데 다 토했어요. 지지난주에 월경했는데 스트레스인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혈하길래 병가 내고 병원 가서 링거 맞았어요. 그러다 엄마한테 전화 와서 남친이 집에 왔다며 빨리 오라길래 엄마 앞에서 큰소리 내기 싫어서 근처 카페에서 만났더니 제 잘못이래요.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눈 한 번 감고 먹어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어른이 힘들게 차려주신 건데 잘 먹겠다 맛있겠다 소리도 하기 전에 밥 바꿔주면 안 되냐는 소리가 어떻게 먼저 나오냐고 자기랑 자기 엄마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니냐며 내가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 그딴 식으로 무시하면 넌 어떨 것 같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차리느라 고생하셨겠다고 뭘 이리 많이 차려주셨냐고 감사하다고 앉았는데 앉아보니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죄다 오빠가 좋아하는 메뉴뿐이었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밥까지 그런 상황인데 억지로라도 먹어보려고 밥이라도 바꿔달라 한 거다. 내 입맛 뻔히 알면서 옆에서 돕지는 못할 망정 발로 툭 차서 눈치나 주고 막말로 내가 설거지해도 되는데 뭐 저대로 먹은 게 있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나 골탕 먹이는 거 아니면 어찌 그런 메뉴만 차릴 수 있냐고 메뉴 고민할 때 오빠한테 안 물어보신 것도 아닐 테고 나 먹이겠다고 차린 밥상에 나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게 무슨 손님 대접이냐고 얘기했어요. 제가 화나면 눈물부터 나는 타입이라 엉엉 울면서 한참을 얘기했는데 결론은 엄마가 무시당했다고 서운해하시니 사과 전화 한 통 하라길래 그만하자고 결혼 없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일단 전화부터 한 통 드리라네요.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올라왔더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엄마도 사돈께 전화 한 통 드려서 죄송하다 하라고 결혼 깰 건데 무슨 사돈이냐고 내가 무슨 죄졌냐고 하니 제 잘못은 잘못이라네요. 대체 제가 뭘 어떻게 했어야 맞는 건지 기운이 빠져서 이젠 눈물도 안 나고 머리도 안 돌아가요. 추가. 네, 안 해요, 이 결혼. 예식장이랑 전화했으니 전남친한테 연락이 갔겠죠? 왜 지가 위약금을 내야 하냐고 난리네요. 저희 엄마한테는 상황 설명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엄마가 일주일 동안 뭐 맛있는 거 해줘야 하냐고 고민하다가 새벽부터 차렸는데 제가 깨작거려서 서운해하셨다. 거기다가 차려진 밥 먹고 탁 숟가락 놓고 나가버려 지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제 그런 행동 때문에 괜히 장모님 욕먹이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찾아왔다 했답니다. 엄마한테 메뉴 읊었더니 설마 그것밖에 없었냐고 대묻고 설마 땡서방이 너 못 먹는 거 얘기 안 했겠냐고 모르고 그러신 거 아니냐고 하길래 나보고 그거 먹으면 죽냐 그랬다고 못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그래서 잘 못 먹겠는 거라고 답했더니 그럼 안 먹는다고 해야지 왜 못 먹는다고 하냐고 먹고 죽는 거 아니면 음식 차린 사람 성이 생각해서 못 먹는다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엄마도 미친이라며 같이 화내고 남친이 집에 왔을 때 식구들 해산물 안 즐겨도 킹크랩 사다가 찌고 굽고 회도 떠오고 상낙지까지 사다 놓고 일부러 맛있는 식당 가서 갓김치까지 구해서 차려냈어요. 후식도 준비해야 된다며 전날 식혜하고 약밥까지 했었고 엄마가 음식 솜씨 없다고 가짓수라도 승부해야 된다고 다른 곳 가면 메인 메뉴일 법한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밀푀유나베, 소갈비, 장어구이, 불고기, 잡채, 삶 넣은 떡갈비까지 차려냈어요.
그날 웃으면서 배 터지게 먹고 한가득 싸가기도 해놓고 결혼 깰 때 깨더라도 자기 엄마 성의 무시한 건 죄송하다고 전하는 게 예의라길래 그럼 니네 엄마는 사람 불러놓고 못 먹는 음식만 잔뜩 차려놓은 건 나라는 사람을 무시한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먼저 무시당한 거니 내가 먼저 사과받아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널 무시했냐고. 어지간한 전문점보다 엄마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준비한 거고, 엄마가 옛날 분이라 본인 입에 맞는 거면 남도 맛있는 줄 알고 그러신 건데 너가 좀 이해했으면 안 되는 거냐고. 어쨌든 어른인데 네가 좀 내내 하고 숙이고 들어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야 하냐고. 만약 내가 알러지가 있다고 했어도 먹였을 거냐고. 내가 그 옆에서 그거 먹고 토하고 기절했어야 아차했을 거냐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차리신 거라고 해도 미리 몰랐었다고 해도 뻔히 밥상 보면 내가 어떨지 오빠는 알았을 텐데 돕지는 못할 망정 받아 먹으라고 발을 차냐고. 네가 옆에서 나 대신 이거 못 먹는데 저거라도 먹으라고 권한다거나 나 대신 이런 거 못 먹는다고 말 한마디 못 해주냐고. 100번 양보해서 비빔밥에 있던 성게알이라도 건져가 줬으면 덜 서운할 거라고. 그 옆에서 게장 빨아먹고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 보고 정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며 난리 폈더니 세상에 서운할 일도 많다며 비꼬네요. 너무 어이없고 내가 왜 이딴 놈이랑 이제껏 만난 건지, 진짜 누구 말처럼 조상신이 도와서 식 올리기 전에 유턴할 수 있게 해준 건지, 같은 회사라서 저희 결혼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러지 말라고 붙잡는 거 우리 팀 제일 입사한 동료한테 카톡 링크 보내고 힘들다고 징징거렸다고 했더니 자기 입장은 생각도 안 하냐고 난리예요. 제가 먼저 말 안 했으면 저희 엄마한테 한 것처럼 지 입맛대로 말 바꿔서 말하고 다녔을 거면서 앞으로 회사에서 자기 얼굴 어떻게 볼 거냐는데 못 볼 이유 뭐가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 하니 그럼 자기는 회사에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냐는데 그건 내 알 바 아니라고. 그런 각오도 안 하고 나한테 엿먹였냐 라고 했어요. 나름 최대한 어른 앞이라고 예의 차리려 했고 헤어지더라도 인간적인 예의 차리려 했는데 어쩜 인간이 저럴까요? 끝까지 지는 잘못이 없대요. 두 번째 추가, 입사한 동료라고 했다고 걱정하시는데 그분 그거 즐기십니다. 회사 내 외부의 사소한 뉴스거리도 본인 입 통해서 소문나는 걸 뿌듯해하십니다. 본인 입으로도 자신은 비밀 같은 거 못 지키니 자기한테 비밀 얘기하지 말라 하시고 사내 연애하더라도 본인한테만은 들키지 말라고 말해요. 회식 때마다 신신당부하시는 분이세요. 연애하는 거 제일 먼저 들켰고 그래서 결혼 소식 제일 먼저 알려드렸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파혼 소식도 먼저 알려드린 거예요. 보안이 남친 입맛에 맞게 각색된 내용으로 제 이야기 떠들 것 같아서 이런 걸로 제 인성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인성보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이 퍼지는 게 더 싫었고 혹시라도 제 스스로 조금이라도 후회될까봐 빼도 박도 할 수 없게 말 퍼지길 바래서 한 거니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